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제가 그 당사자가 되고 보니 참 묘하더군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자고 맹세했었는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시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게 바로 부부라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고 상대에게 가졌던 헛된 희망 때문에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고 제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결국 제 손으로 응징을 하기까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의 가슴 시린 복수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밖에서는 젠틀하고 능력 있는 상사로 통하죠. 남들 눈에는 제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는 팔자 좋은 여자였겠죠. 하지만 우리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남편은 월급날만 되면 기세가 등등해져서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훈계하기 일쑤였어요. 내가 밖에서 피똥 싸며 벌어온 돈인데 집구석에서 노는 내가 돈 귀한 줄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제 손에 쥐어주는 한 달 생활비는 공과금을 제외하고 딱 5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40대 부부와 아이가 먹고 사는데 5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콩나물 1,000원, 두부 2모 사는 것도 벌벌 떨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매달 말일만 되면 시작되는 남편의 이른바 생활비 검열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거만하게 앉아서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이날은 왜 대파를 2단이나 샀어? 냉장고에 남은 거 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1,000원짜리 한 장도 다 내 피 같은 돈이야. 너처럼 집바보가 펑펑 쓸 돈이 아니라고. 1,000원 단위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저를 취조하는 남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 간식으로 과자 한 봉지를 샀다가 영수증에서 들통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수증을 제 얼굴에 던지며 말하더군요. 애 교육 망치려고 작정했어? 돈 쓸 궁리만 하지?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식충이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사치를 부려. 식충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인지 아니면 무급가사 도우미인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려고 하면 꼬우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라며 비웃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요. 남편은 제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변태적인 취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수십만 원짜리 술자리를 예사로 가지면서 제게는 시장 통닭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죄악시했죠. 네가 먹는 밥, 입는 옷 다 내가 주는 거야. 항상 감사하며 고개 숙이고 살라고. 알았어? 그 오만한 목소리가 매일 밤 제 귓가를 때렸고 저는 점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50만 원과 영수증 뭉치들을 보며 제가 느꼈던 그 모욕감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굴욕적인 일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복수의 씨앗이 될 줄은요. 저를 식충이라 부르며 1,000원 한 장에 벌벌 떨게 한 그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질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죠. 저에게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자기 부모님 VIP 검진 시켜드렸다며 어깨를 으쓱거리며 유세를 떨더라고요. 요즘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 하는 거지. 한 번에 300만 원 긁으니까 노인네들 입이 귀에 걸리더라.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떠드는 걸 보는데 문득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도 요즘 가슴이 자꾸 답답하시다는데
큰 병원 가서 검사 한 번만 받게 해드리면 안 될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먹던 밥을 툭 내려놓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우리 집안이랑 처가랑 같냐? 너는 경제관념이 그렇게 없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내가 번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지. 처가까지 신경 쓰려고 버는 돈이 아니야. 처가라는 존중 없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뱉는 그 입술을 보며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냥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툭 하고 제 발밑으로 던지더라고요. 자, 이거 가져가서 엄마 보건소나 모시고 가.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많은데 무슨 대학병원이야? 노인네들 아픈 건 다 꾀병이야. 돈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거면 충분해. 더 이상 돈 이야기로 내 기분 잡치지 마.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한 장이 거실 불빛에 반사되어 참으로 초라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울해서 울기라도 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돈과 남편의 비릿한 웃음을 보며 속으로 딱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대치조차 아까운 사람이구나. 저는 그 5만 원짜리를 줍지도 남편에게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식은 국그릇을 조용히 치웠을 뿐이죠. 남편은 제가 기가 죽은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거실로 나가 TV 채널을 돌리며 낄낄거리고 웃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원 없이 아끼며 살아봐. 내가 당신 도움 없이 우리 엄마 어떻게 모시는지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노트북을 켜고 재택부업을 검색했습니다. 남편이 준 50만 원으로 영수증 검사를 받던 구력의 시간은 그 5만 원짜리 한 장과 함께 끝난 셈이었죠.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눈빛을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왕인 줄 알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영수증이나 맞추며 한숨을 내쉬는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밤마다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40대 중반, 살림만 하던 여자가 온라인 세상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 남들은 비웃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간절함은 무서운 동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과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그 5만 원짜리 한 장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졸음을 쫓으며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죠. 처음에는 한 달에 고작 몇만 원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눈이 침침해져 오더군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거만한 코골이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내 힘으로 우리 엄마 병원비는 벌어야지.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올린 상품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 거죠. 처음으로 1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다음 달은 300만 원.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만에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제 통장에 찍히는 월 수익은 700만 원을 넘어 대기업 부장인 남편의 월급을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식탁 앞에 앉아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요즘 반찬이 부실하네 어쩌네 투정을 부렸지만 저는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물가가 올라서요라고 대꾸할 뿐이었죠.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내 돈 귀한 줄 알아야지라며 훈계할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세 부리는 그 월급, 이미 내 보름치 수익밖에 안 되는데 어쩌나. 통장의 숫자가 불어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차분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서 50만 원에 벌벌 떠는 줄 알고 기세등등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이라는 감옥에서 나갈 탈출 열쇠를 스스로 깎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비릿한 웃음도 영수증을 던지는 무례한 손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오만한 모습이 가련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곧 무너질 모래성을 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철저하게 제 수익을 숨긴 채 남편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수천만 원의 매출을 관리하는 사장이었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시 무능한 아내로 변신했습니다.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짜릿하더군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몰락을 위해서요. 낮에는 세련된 옷을 입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며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얼른 옷을 갈아입고 일부러 약간은 초췌한 모습으로 부엌에 섰죠. 남편은 여전히 제 지갑 속 영수증을 뒤지며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판사인 양 굴었습니다. 어이, 이번 달엔 왜 병원비 영수증이 있어? 집에서 노는 여자가 어디가 아플 일이 있다고 돈을 써? 남편의 무심한 말투에 저는 예전처럼 상처받는 대신 아주 가련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당신이 준 생활비에서 10,000원 아껴서 다녀온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콩나물 한 봉지도 500원이나 비싸졌더라고요. 생활비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제 비굴한 연기에 남편은 아주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끼며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옛다, 내가 기분이다. 5,000원 더 줄 테니 이걸로 고기라도 좀 사서 내 식탁에 올려라. 그 5,000원을 건네받으며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당신이 던져준 그 5,000원. 내가 1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적은데 참 애처롭네. 남편은 제가 돈 몇천 원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 집의 절대군주라는 착각에 깊이 빠져졌습니다. 유세는 갈수록 심해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주인이 기르는 개를 대하듯 무례해졌죠. 역시 여자는 남자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해. 너도 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이런 돈 구경이나 하겠냐? 남편은 제 통장에 쌓여가는 수억 원의 잔고는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쥐꼬리만한 권력을 휘두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철저하게 생활비 구걸하는 아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니까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얄팍한 자부심을 곧 산산조각 내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늘도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사업체는 이제 제가 직접 붙어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갈 만큼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 비위를 맞추며 구걸하는 연기도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텅 빈 냄비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뚜껑을 열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지금 제정신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하고 대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한 거야? 저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준 생활비 50만 원, 이번 달엔 벌써 다 썼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밥을 차려요? 앞으로는 딱 당신이 주는 그 돈만큼만 일할게요. 50만 원이면 한 달에 라면 몇 봉지가 한 개더라고요.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너 지금 시위하냐? 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며칠째 빨지 않은 남편의 와이셔츠가 꼬질꼬질한 채로 그대로 처박혀 있었죠. 거실 바닥엔 먼지가 굴러다니고 남편이 좋아하는 깔끔한 집안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돈 벌어오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당장 안 치워? 남편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러대도 제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근거리거나 쫄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유세면 당신도 돈 낸 만큼만 대접받아요. 식모를 써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줘야 한다는데 50만 원 주고 호텔급 서비스를 바라는 건 양심이 없죠. 아쉬우면 당신이 직접 하든가 생활비를 더 내든가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손을 올릴 듯 씩씩거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그 겁먹은 아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은 결국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제 밥은 밖에서 사 먹고 제 빨래만 돌렸죠. 남편이 퇴근해 돌아와도 차가운 식탁과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만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던 남편은 이제 구겨진 옷을 입고 출근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참으로 통쾌하고 가소로웠습니다. 본인이 가진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야 알겠나요? 겨우 돈 몇 푼 쥐어주며 누렸던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제 희생으로 지탱되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의 얼굴은 갈수록 수척해졌지만 제 통장의 숫자는 그럴수록 더욱 화려하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라더니 제게 기세등등하던 남편에게도 드디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회사 구조조정 한 방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집에 들어오는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고사직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면서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려고 하더군요. 야,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내가 밖에서 어떤 대접받고 오는지 알아? 당장 안 치워?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보던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밖에서 기운 빠져왔으면 조용히 쉬기나 하지.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해요? 제 담담한 태도에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식탁을 쾅 치며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내 비위라도 맞춰야지. 당장 가서 시원한 국이라도 끓여와. 저는 그 말에 비웃음을 흘리며 서랍장에서 가계부와 펜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밥 먹고 싶으면 지난번에 준 생활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부터 다 내놔봐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도 피 같은 돈이라고.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검사 끝나야 밥을 주든 말든 하죠.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예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차가운 눈빛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아, 참. 이번에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온대요? 그것도 다 내역 뽑아와요.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우리 집에서 당신 밥그릇 지키기 힘들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내가 감히 나한테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밀려나고 집에서도 대접 못 받는 그 사람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해 보일 뿐이었죠. 남편은 이제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도 제 싸늘한 눈빛 한 번에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건지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매달 영수증을 들이밀며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남편은 이제 거꾸로 제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건 왜 쓴 거야? 편의점 커피? 집에서 타 마시지 돈 귀한 줄 모르고 사치를 부렸네. 제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만든 그 지옥 같은 규칙이 본인을 옥죄는 기분이니 어떤지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랐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찬밥 신세, 집에서는 영수증 검사 대상, 남편의 화려했던 시절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돈 무서운 줄만 알라던 그 당당하던 남편도 세월의 풍파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나 봅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남편을 치워야 할 짐으로 보고 있었죠. 결국 권고사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세상을 저주하더군요. 내가 이 회사에 바친 청춘이 얼마인데 감히 나를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차갑게 숫자를 세고 있었죠. 드디어 남편의 손에 쥐어진 수억 원의 퇴직금,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쓸 생각보다 자신의 꺾인 자존심을 세울 한탕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상한 사람들이 남편 주위를 맴돌며 대박 투자처를 속삭이더군요. 여보, 나 이번에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았어.
이 퇴직금만 넣으면 강남 아파트 2채는 그냥 사. 저는 이미 온라인 사업을 하며 바닥 생리부터 상위 1%의 정보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투자 계획서라는 것을 쓱 훑어보니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기획 사기였습니다. 수익률 300% 보장, 원금 보장 같은 달콤한 말들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때는 말해줄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냥 둘 순 없었죠. 하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편은 제 자존심을 짓밟는 말로 제 선의를 차단했습니다. 야, 살림이나 하던 내가 투자에 대해 뭘 알아? 받아 처먹기만 하던 주제에 감히 내 큰 사업에 토를 달지 말라고, 알았어? 남편은 제 충고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고 제 발밑으로 10,000원짜리를 던지던 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연민의 불꽃이 꺼졌습니다. 그래, 당신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봐. 저는 그 이후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집안 재산을 탈탈 털어 퇴직금과 함께 그 유령 회사에 전부 쏟아붓고는 매일 축배를 들었죠. 이제 곧 돈벼락 맞을 거니까 당신도 고생 끝이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제대로 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수레를 멈출 생각은 없었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2달 만에 그 회사는 대표가 잠적하고 폐업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빚독촉과 투자자들의 원성으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집 앞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 피우던 남편의 어깨는 단 며칠 만에 노인처럼 구부정하게 휘어버렸습니다. 술에 찌들어 들어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퇴직금이 다 날아갔어. 아니, 그놈들이 내 돈을 다 가지고 튀었대.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이제 길거리나 앉게 생겼어. 제발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나 좀 살려줘. 제 발등을 적시는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느껴졌지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정엄마 병원비로 10,000원을 구걸할 때 남편이 지었던 그 비릿한 웃음이 환상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남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귀한 줄 모르면 벌 받는다고 당신이 그랬죠? 남의 돈 무서운 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며 제 발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추가 완벽하게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던 남편은 이제 쥐새끼처럼 비굴했죠. 저는 그 추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진짜 복수를 말이죠.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몽땅 날려버린 남편은 이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제발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자고 매달렸죠. 여보, 이 집 금매로 내놓으면 빚 다 갚고도 남은 돈으로 전세라도 구할 수 있어. 응?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집 꼭 사줄게. 이번 한 번만 가장 체면 좀 세워줘. 남편은 이 집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인 양 자신만만하게 처분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집은 몇 년 전 남편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파할 때 제 명의로 돌려놓았던 집이었죠. 당시 남편은 내 명이라도 내 돈으로 산 거니 어차피 내거나 마찬가지야라며 기세등등했었습니다. 저는 구걸과 협박을 오가는 남편을 물끄러미 보다가 안방 금고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 집 제 명예인 거 잊었어요? 당신 동의 없어도 내 사인 하나면 당신은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요.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식탁 위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확인하더군요. 그래봤자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잖아. 부부 재산은 공동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래?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남편이 평생 본 적 없는 또 다른 두꺼운 서류철을 그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당신 돈으로 산 거 아니니까 눈 크게 뜨고 봐요. 강남에 내가 따로 사둔 아파트랑 상가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건 내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 인감이고 이건 지난달 우리 회사 순수익이 찍힌 통장이에요. 남편의 눈동자가 서류에 적힌 0의 개수를 세느라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남의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와 번듯한 상가, 그리고 남편 연봉을 우습게 초월하는 월 수익들. 남편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린 채 제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사? 말도 안 돼.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어떻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바득바득 우기는 남편을 향해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식충이 취급하며 무시할 때 나는 당신이 코골며 자는 밤마다 피눈물을 쏟았어. 당신이 던져준 50만 원으로 영수증 검사 받던 그 굴욕이 나를 이 거대한 성의 주인으로 만든 거야. 당신이 집 팔아서 빚갚을 궁리나 하는 동안 나는 이미 이 집을 지킬 힘과 당신을 버릴 힘을 가졌다고. 남편은 서류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이 얼마나 하찮았는지 깨달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남자인 척 유세를 떨더니 사실은 아내보다 훨씬 무능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 자괴감이 남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눈에 보여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거실 구석에 처박혀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몰라봤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할게. 이제 와서 내미는 그 비겁한 손길이 너무나 역겨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세상은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저의 진짜 위대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제 발등에 눈물을 쏟으며 매달리는 그 남자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고도 역겨웠습니다. 한때는 그 넓던 어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손은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 사람은 제가 읽어놓은 재산에 어떻게든 기생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 비굴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당신 비서라도 하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우리 가족 다시 합치자. 하지만 저는 그 가식적인 눈물에 속을 만큼 어리석고 마음 약한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서재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두툼한 노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온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집안 곳곳에 숨겨둔 녹음기에 생생하게 기록된 그 남자의 온갖 폭언과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말들,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돈으로 저를 노예처럼 부리며 취조하듯 작성하게 했던 그 갑질 영수증 장부들까지.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그 남자를 아주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건 물론이고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처참하게 말살했어.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고 이미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야.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움켜쥐더니 미친 사람처럼 그것들을 찢어갈기려 달려들었습니다. 증거만 없애면 예전처럼 저를 다시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남편의 그 무식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찢어봐요. 이미 원본 파일은 변호사 사무실이랑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복사되어 보관 중이니까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그 폭력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에서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몰라요? 제 말 한마디에 남편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는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그의 짐가방을 현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돈,
이제 원 없이 아껴봐. 고시원비 몇만 원에 벌벌 떠는 기분이 어떤지 말이야. 내 집에서 당신 짐은 다 싸놨으니 지금 당장 나가줘. 더 이상 내 소중한 공간에 당신 흔적 남기기 싫어.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발악을 해보았지만 미리 불러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며 저를 짓밟던 그 집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나는 남편의 뒷모습. 현관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순간 10년 넘게 제 영혼을 옥죄던 무거운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알라던 당신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이제 당신이 그 돈의 공포를 뼈저리게 느껴볼 차례야.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독했던 갑질과 굴욕의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던 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전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한 부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한때 날카롭던 눈매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의 초라한 잔상을 보며 10년 넘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제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평온하게 변해 있습니다. 남편 몰래 밤잠을 설쳐가며 일구었던 사업체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고 저는 더 이상 1,000원짜리 한 장에 가슴을 졸이지 않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비로소 되찾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위 눈치를 보느라 보건소만 전전하시던 친정엄마를 모시고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약해진 엄마를 위해 공기 좋은 곳에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요즘도 엄마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 때면 엄마는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우리 딸, 그 험한 세월을 어찌 다 견뎠니? 이제야 내 얼굴에 꽃이 피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우리 아이였습니다. 아빠의 고함 소리와 차가운 눈초리에 주눅들어 늘 방 안으로만 숨어들던 아이는 이제 거실을 제 안방처럼 누비며 활짝 핀 미소로 제게 하루 일과를 들려줍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제가 내린 그날의 결단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고 가격표를 보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책과 옷을 사주는 이 평범한 행복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반면 전 남편의 소식은 지인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날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보증금조차 없는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화려했던 대기업 부장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딱지가 붙은 도시락을 고르며 10원 단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알라며 제게 호통치던 그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돈의 공포를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휘둘렀던 그 잔인한 경제적 갑질이 이제는 본인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간 현장을 보며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워하기엔 제 현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강남의 탁 트인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50만 원의 영수증을 검사받던 그 비참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낸 당당하고 멋진 엄마이자 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남편이라는 그늘을 벗어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입니다. 사연을 전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아리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갑질이나 무시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특히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시니어 여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식충이나 무능한 사람으로 단정짓는 타인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존재입니다. 상대가 휘두르는 돈과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랑과 인격이 담기지 않은 분은 사막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용기와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당당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반전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제 이름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느 평범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